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미스터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회복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마치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이 기분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킴케어플로라는 곳에서 제공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보통 우리는 통증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의지, 더 많은 노력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마치 틀어진 부품을 망치로 막 두드려서 맞추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생각이 어쩌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열쇠라고 믿었던 그 의식적인 노력이요. 사실은 자물쇠를 더 굳게 잠그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의 그 선한 노력이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작부터 아주 단호한 표현이 나와요. 기능 회복의 절대 금기 사항으로 의식적으로 힘주기 N, 힘 빼기를 꼽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몸이 아플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자세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금기 사항까지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단 자료에서 말하는 기능 이상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에서 근육이라는 현장 작업자에게 명령을 보내잖아요. 그 명령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상태, 다시 말해 소통의 문제인 거죠. 오른쪽 엉덩이에 힘 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신호가 제대로 안 가고 엉뚱하게 허리나 허벅지 뒤쪽 근육이 그 명령을 대신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바른 자세를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힘을 꽉 주는 건요. 마치 고장난 전화기에 대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정확히 그 비유가 들어맞습니다. 소리를 지를수록 주변에 있던 다른 부서 직원들, 그러니까 원래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근육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전부 뛰쳐나와서 일을 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하는 보상 패턴, 즉 컴펜세이션 패턴의 시작이죠. 우리 몸은 어떻게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변 근육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아, 그게 보상 패턴이군요. 저는 그게 그냥 약한 근육을 다른 근육이 도와주는, 뭐랄까, 자연스러운 협력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협력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착취에 가깝습니다. 핵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코어 근육들은 계속 잠자고 있는데 야근이나 특근에 익숙하지 않은 겉 근육, 즉 글로벌 머슬들이 계속해서 과부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고 겉 근육들만 쉽게 지치고 뭉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잡으려고 복근 운동을 하시다가 목이랑 어깨만 아파지는 경험 하시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보상 패턴의 결과물이죠.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좋다는 운동을 따라했는데 다음날 엉통한 곳이 더 뻐근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내 몸이 보상 패턴을 쓰고 있었다는 증거였군요. 문제는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올바른 근육을 켜는 스위치 자체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 횟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건요. 고장난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서 왜 불이 안 켜져? 하고 화를 내는 것과 같아요. 스위치 자체를 수리할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막막해지는데요. 노력하지 말라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거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사적 안정화, Reflexive Stabilization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몸의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개념이고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동 항법 장치요? 흥미로운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몸을 한쪽으로 슬쩍 기울여 보세요. 넘어질 듯 말 듯한 지점까지요. 어떤가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배에 힘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통에 저절로 힘이 탁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게 옆구리랑 배에 힘이 딱 잡히네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했어요. 이게 반사적 안정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은 특정 조건만 충족되면 뇌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성을 찾아내는 놀라운 기본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관절이 제 위치에 있을 것, 조인트 센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 자세가 중력에 효율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 몸의 자동 항법 장치가 켜지면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 최적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아,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제 왼발, 다음은 오른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그런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나면 아까 말한 보상 패턴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앉았다 일어서는 아주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를 쌓고 있었던 거네요. 와,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꺼져 있는 자동 항법 장치를 다시 켤 수 있을까? 이거죠. 그 스위치를 찾는 여정입니다. 드디어 해결책으로 넘어가네요. 좋습니다. 고장난 자동 항법 장치를 재부팅하는 방법? 도대체 그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스위치는 우리 몸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자료는 명확하게 말해요. 노력을 바꾸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고요. 환경을 바꾸라. 이게 이 접근법의 핵심인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아치형으로 뜨는 분들 이야기요. 보통 이런 경우 배에 힘 줘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거의 모든 운동 현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의식적으로 힘주기의 함정입니다. 허리가 뜨는 건 복부 압력을 조절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꺼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억지로 힘을 주면 복근이 아니라 허벅지나 다른 근육을 써서 허리를 바닥에 짓누르게 돼요. 또 다른 보상 패턴을 학습하는 셈이죠. 그런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싶을 정도였는데 바로 다리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보라는 거였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들떠있던 허리가 스르륵 바닥에 가까워진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예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몸에게 다리를 쭉 펴고 눕는 자세는 감당하기 힘든 과보화, 즉 오버로드 환경인 겁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허리를 꺾는 보상 패턴을 써서라도 버티는 거죠. 그런데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부하, appropriate load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게임으로 치면 하드 모드로 끙끙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지 모드로 바꿨더니 그제야 제대로 된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단순히 운동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 패턴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몸이 스스로 올바른 자동화 패턴을 다시 찾아낼 기회를 주는 매우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건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거북목을 고치려고 하루 종일 억지로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5분만 지나도 까먹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 대신 그냥 모니터 밑에 책 몇 권을 쌓아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뇌는 더 이상 목을 앞으로 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목 주변의 불필요한 긴장을 저절로 놓게 됩니다. 힘으로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도록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거죠. 와,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한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조연출 역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연 배우인 몸이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독처럼 배우에게 똑바로 서 힘줘 라고 소리만 쳤던 거죠. 하지만 진짜 유능한 조연출은 조명, 음향,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배우가 저절로 연기에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몸에게 그런 조연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몸은 어제와 다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접근법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쿼트는 무조건 이 각도로 해야 해 같은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조언이죠. 맞습니다. 어제 야근을 했는지, 그제 무리한 활동을 했는지, 심지어 어젯밤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컨디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하의 수준은 매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무게, 똑같은 자세를 기계처럼 반복하는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게요.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니 제 오랜 습관 하나가 떠오르네요.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 꼭 오른쪽 어깨에 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하면서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운전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제 몸과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쩌면 그날의 피로도에 따라 시트 각도를 0.5cm만 조절하거나 허리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작은 환경의 변화가 그 어깨에 힘주기라는 헛된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그럼 평소보다 수건을 한 장 더 높게 말아서 허리에 받쳐야겠다. 와 같이 매일 몸의 소리를 듣고 환경 설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몸과의 대화라. 정말 멋진 관점이네요. 매일 아침 몸에게 오늘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에 맞게 하루의 움직임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몸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픈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은 더 세게, 더 열심히 같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내 몸의 똑똑한 자동 항법 장치, 반사적 안정화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부하를 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 최적의 환경은 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도 명확히 나오죠.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딱 맞는 그 운동 자세와 환경 세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바로 그 점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스스로 탐구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지도와 나침반을 드린 것에 가까우니까요. 완벽한 자세를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관찰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정답 찾기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저 내 몸의 탐험가가 되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긴장감 감사, 텐션 오딧을 해보는 겁니다.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딱 10초씩만 멈춰서 스캔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는지. 턱, 미간, 어깨, 아니면 발가락? 긴장감 감사,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순간, 즉 보상 패턴을 사용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를 실험해 보세요. 의자에 작은 쿠션을 두거나 모니터 높이를 책 한 것만큼만 높여보는 것만으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해답은 더 많은 노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불필요한 무언가를 덜어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큰 잠재력은 더 강해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데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가장 큰 건강상의 성취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책상 밑에 발 받침대 하나를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당신의 몸을 위해 어떤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내 보시겠습니까?